윤석열 후보 시절부터 그의 옆에는 김한길이 있었고, 그래서 김한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신당, 창당이 따라간다. 지금까지 경험상 그랬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바로 이 대선 이후,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6.1 지방선거 이후에 신당 창당에 적극적으로 그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뉴스도 많이 나왔고 리마연에서도 방송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나온 이 신당의 패턴은 새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국민의힘에서 데려갈 만한 사람들을 빼가고 민주당에서 데려갈 만한 사람들을 빼가고 하는 그런 흡수 패턴이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반발이 컸고, 새시대라고 하는 것은 표면상 이름을 바꾸고 숨어 있었지만 건재했고 분명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활동은 밖으로 지금 나오지도 않고 있었고, 아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김한길 위원장의 새시대, 이게 인수위에서 인수위 반쪽보다 더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수위 활동을 별로 했다기보다는 혹시 거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구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았던가, 이렇게 볼 정도로 아주 강한 힘으로, 그리고 중심 세력으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물론 카메라 앞에 자주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6.1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권력투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전하고는 좀 달라진 것이죠.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 신당은 어떤 형태로 추진이 되는가? 이제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국민의힘의 친윤이 자리를 잡고 이게 중심이 돼서 여기에서 민주당이라든지 하는 데서 사람들을 빼오는, 흡수하는 그런 패턴으로 바뀌었다. 여기에서 꼭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유념할 것이, 갑자기 박지원 씨가 등장을 하면서 이낙연 씨가 미국으로 갔고, 이낙연 씨 측에서 나온 말이 분당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크게 보이는 어떤 조직, 집단을 보면은, 하나는 정진석 의원의 조강특위, 조직 강화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을 더 강하게, 더 튼튼하게 키우자, 이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준석의 혁신위가 있습니다. 그 이준석의 혁신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재, 사람을 중심으로 본다면 위원장을 최재형 씨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혁신위라는 것은 지금의 국민의힘은 안 된다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을 갈아엎고 완전히 새롭게 변신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도 적당히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잘려 나갈 겁니다. 일단 그렇게 계략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조강특위는 우리 모두 잘해보자고, 혁신위는 이준석 내 편,
내 편 중심으로 잘해보자. 그런데 이준석은 아직은 국민의힘 당대표니까 밖에서 들어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재형 씨는 그런데 이 위치가 어디냐. 최재형 씨는 윤석열 후보자에게 가서 한 팀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 당시에 종로 보궐 자리를 약속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쪽에 가서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윤석열의 반대파라고 하면은 오판할 수 있다. 이것도 당부를 해둡니다. 최재형 위원장이 가장 먼저 데려간 사람이 천하람입니다. 천하람은 윤석열 캠프 쪽에 있었죠. 원래는 이준석하고 더 가깝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최재형 위원장이 무엇을 했는가, 누구를 끌어들였는가? 김종인 씨입니다. 그리고 김병준. 원래 김병준 위원장은 김한길 위원장의 국민통합위원회하고 같이 앞으로 쭉 계속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용산 집무실에 들어가기로 했던 그런 쪽인데, 아마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건대 밀려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난번에 집에 가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이준석의 혁신위에서 최재형의 손을 빌어서 다시 그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제 이런 어떤 서로 간의 관계성,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김종인 씨는 당장 바뀌었죠. 얼마 전만 해도 김동연이 차기 대통령감이다 하면서 김동연에게 별의 순간을 갖고 앞에서 흔들었었는데, 이제 혁신위에서 콜을 하니까 당장 바뀌었습니다. 한동훈이 차기 대통령이다 이러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게 이준석의 혁신이다. 그런데 리마연 지난 방송을 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준석은 윤석열에게 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준석의 혁신위는 결국 윤석열하고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고 최소한 윈윈하는 관계고, 그렇지 않으면 원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본인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친윤 민들레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은 이 민들레라는 세 번째 조직은 뭐냐 하면은 국민의힘을 양분으로 해서 이 민들레가 성장해서 그 씨앗을 우리나라에다가 뿌리고 우리나라 한반도 전역에다가 뿌리겠다. 한마디로 친윤 뻐꾸기가 국민의힘에 알을 집어넣어서 그 알이 부화하고 있는 중이다. 그게 민들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준석은 이 친윤 뻐꾸기하고 손을 잡았다. 그 뻐꾸기 알의 부화를 돕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제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친윤 민들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주목해야 할, 이게 이제 밖으로 나온 것이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갔다가 귀국하면서 정진석 의원하고 설전을 벌이고 하는 과정에서 밖에다가 집어 던진 것이죠.
이준석 대표는 뭐든지 까는데 그 소질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 이렇게 이게 밖에 나오게 되면서 이제 언론에도 나오게 됐고, 그래서 각 커뮤니티를 비롯한 뭐 이준석 계라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부글부글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민들레 이거 안 된다, 문제 있다, 이제 이런 그 비판과 우려가 이제 아주 단기간에 6월 9일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민들레 이거 뭐가 문제냐, 이거 그냥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친이윤 쪽에서는 그래, 이게 사조직이 되고 팬클럽이 된다고 해서 뭐가 문제냐, 또 윤석열의 계파가 좀 있으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다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들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선 밖에 나타나는 상황만 보기로 하죠. 이게 그 권성동 대표가 민들레 안 된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6월 10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들레 6월 15일에 발족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안 하면 좋겠다고 뜻을 전달했다 하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이거 당이 몰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당이 쪼개지고 그쪽에서는 창당으로 가는 그런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민들레라고 하는 것은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윤석열 인수위에서 활동을 했던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모임이다. 그래, 지금 나온 것으로는 친이윤 민들레라고 하는 게 말로는 지금에 와서 막 거기에 덧붙여진 것이 이거 공부 모임이다, 뭐 아무나 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당이 깨질 수 있다고 걱정하는 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이게 윤석열 신당의 씨앗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친윤 민들레는 현재 30명 정도가 이제 채워졌다고 하고, 여기에 장제원, 배현진, 이철규, 박수영, 김정재, 송석준, 이용호, 뭐 이런 이름들이 나왔고, 장제원 의원이 정우택, 조혜진 의원도 여기 합류하기로 했다. 그 일종의 이건 또 장제원의 까발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나중에 밝혀진 사람들을 제외하면 다 인수위 소속 의원들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윤석열을 중심으로 하는 친윤 조직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장제원 의원이 내가 이거 만든 거 아니다 하고 밝혔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어떻든 장제원, 배현진 두 사람이 이제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는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당이 깨질 수 있다. 이거 참, 왜 그렇게까지 보는가. 그리고 이준석이 윤석열에게 갔다고 하면 일단 아스팔트 대중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할 겁니다. 아무리 리마연에서 이야기를 해도, 아니 우리가 지금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이준석을 쫓아내려고 싸우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스팔트는 이준석 쫓아내자, 이준석 끌어내리자. 왜냐하면은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준석이 지금과 같은 이런 그 권력투쟁 가운데에서 가장 그 기대할 만하고 가장 현실적인 힘이 있는 윤석열에게 혼자서 이렇게 쫓아갔다. 그 한다면은 아스팔트는 또 한 번 쓸데없는 데다가 피를 흘리는. 그래서 이준석이 저 개돼지들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또 한 번 놓이는구나.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국민의힘의 권력투쟁에서 이준석과 정진석 의원이 공개적으로 혈투를 벌였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그랬죠. 그런데 뭐 그 내용은 굳이 다 말로 하지 않겠지만 이준석이 도를 넘었습니다. 정진석 의원에게. 그것도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밖에다가 폭로하면서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표현하는 언사도 대단히 저열하고 이런 식이어서. 그리고 또 정진석 의원이 전에 같으면 한 번 이야기하고 말았죠. 정진석 의원이 경선 준비위가 있던 시절 그 무렵에도 또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정진석 의원도 정색을 하고 이준석하고 싸웠습니다. 물론 이준석의 위상이 더 커진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준석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정진석을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얼굴에 침을 뱉는 이런 식으로 마치 벌레 한 마리를 발로 밟아 죽이는 식으로 이번에 정진석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모습은 이런 것이죠. 정진석의 정치적인 파워나 이런 모든 것을 그냥 끝장내 버리겠다. 홍준표를 내쫓듯이 정치 못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자신만만하고 결의에 찬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할 것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준석은 원래 장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객이면 모르는데 이준석은 아예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완전히 끈떨어진 신세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조차 무시를 하던 이재명 계열에서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그 행사에서 이준석이 망설임 없이 90도 절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되기 전인가 예전에 문재인 씨가 악수할 때 감읍해가지고 90도 절을 한 상태에서 손을 머리 위로 올리다시피 하고 그 악수를 두 손으로 하는 그 사진도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이런 인물입니다. 정진석 의원에게도 허리 숙일 때는 항상 폴더 인사를 하고 다녔죠. 그런데 이번에 정진석을 대놓고 얼굴에 술잔 집어던지고 침 뱉고 발로 밟고 이 짓을 한 겁니다. 아주 든든한 뭐가 뒤에 있고 또 하나는 정진석을 반드시 쳐내야 되겠다는 어떤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안 보겠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만류를 했는데 이준석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이것은 같은 정당이라고 했을 때는 이준석이 당대표라는 것을 떠나서 이번에 이준석이 한 짓은 자신의 그 체면을 스스로 팽개친, 그게 흠이 돼서 물러나야 할 정도의 그런 행태였습니다. 그게 밖에 나왔다는 것은 그 국민의힘 스스로 볼 때는 백해무익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둘 다 그만하시지요 정도. 이상하죠. 이렇게 하고 나서 정진석 의원이 물러섰습니다. 그러면 억울하겠죠. 여기에서 이제 상황을 무마하고 뒤처리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측에서는 그 이준석의 친이대들, 댓글 부대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진석이 무릎을 꿇었다. 정진석이 항복했다 이러면서 이제는 꺼져라. 나가 죽어라. 이렇게들 하고 야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댓글이 쫙 붙는 가운데 이준석은 또 정진석 의원을 공격했습니다. 뉴스에 나오기로는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이 단지 감정 싸움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진짜 죽이자고 나선 것이고 이준석은 어떤 과업을 수행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준석은 정치에는 적도 없고 친구도 없다는 것을 아주 잘 배운 그런 정치꾼으로 키워진 그런 이제 40대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계에서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칼질을 한 걸 가지고 뭔가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까지 손에 피 묻히는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거의 지난해부터 계속 이런 것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바로 이 비슷한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거들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 본래 세력을 축출하는데 자기도 직접 나섰다 싶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거 너무 인선을 할 때 검찰 출신으로 집어넣고 있어서 검찰공화국 소리를 듣는데 이제 이거는 좀 여론도 들어가면서 이제 좀 너무 그렇지 않느냐. 사실 본인은 이것을 인정을 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뭐 더는 검사를 그렇게 데려다 쓰지는 않겠다. 사람도 별로 없다. 그거 했으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가 좀 지나쳤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민심을 다독이는 방송을 했는데 이거 하고 진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아니다 한 겁니다. 앞으로 또 필요하면 검찰 출신들을 다 데려다 쓰겠다.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 권성동을 윤석열이 나서서 아주 무력화한 것이죠.
이준석이 정진석 의원을 밟았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대표에게 또다시 술잔을 집어 던지는, 이거 이제 별거 아니야. 실세가 아니야. 나하고 같은 편이 아니야. 뭐 이런 거를 보여준 거다. 이것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아주 굵직한, 지금 윤석열을 공격하는 화살 중에 하나고, 그것을 본인이 자초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행동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윤석열과 이준석이, 그 자기들 편에서는 초강력 파워 아닙니까? 이 둘이,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파워 그룹에 속해 있다 하는 사람들을 콕콕 찍어서 각계격파 중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하죠.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이다. 윤핵관이다 하면은 뭐 권성동, 장제원, 뭐 이렇게 이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제원 의원은 지금 친윤 민들레 쪽에 가서 붙어 있다. 그 장제원 의원의 남다른 생존 능력, 생존 본능으로 그렇게 간 것인지, 아니면 자기 운명을 모르고 그렇게 있는 것인지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권력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 후반기 국회원 구성 협상,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사이에 뭐 상임위원장이라든지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그거부터 어떻게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런 그 당면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북핵도 크죠. 그 다음에 국제관계도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내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관계만 보더라도 국민의힘은 일종의 전시 상황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때 내부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에 그 열린우리당이 생기던 그런 때하고 참 흡사하다, 이렇게 보이죠.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 창당 준비를 하고 있고 이준석이 여기로 간 것으로 본다. 리마연에서 이런 방송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밖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고 그쪽이 맞는 것 같다 하는 그 증거라고 할까? 근거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갔다가 돌아와서 뭐 귀국 그 기자회견 이런 걸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있다가 돌아온, 그리고 아스팔트 여러분은 윤석열과 대결하고 있는 이준석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는 오직 정진석 의원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찰공화국 그거 문제 있다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검찰 출신이 뭐가 문제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목소리를 낸 것이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그 사면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똑같은 그 어휘를 사용해서 찬성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보수에서는 다 찬성을 하니까. 다만 그 이유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 너무 오래 있었다든가, 이게 참 40살 된 이준석 씨가 말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드름을 피우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바로 그 어구를 그대로 썼다. 그 다음에 또 뭐더라, 아무튼 그 뉴스를 찾아보면 우크라이나 갔다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들을 이준석이 자기 생각인 양 쫙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일치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맞춰주고 있죠. 갔다 오자마자 그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갔다 온 이준석이 별도 보고하러 만날 일정을 새로 만들 필요도 없이, 그러면 이거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죠. 미리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이준석 우크라이나 갔다. 정진석 의원이 사실은 6월 3일에 우크라이나 대사가 국회에 왔을 때 정진석 부의장이 그 대사를 만나서 그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오후에 이준석이 떠나버린 겁니다. 이준석도 만났고.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윤석열과 이준석은 서로 대화를 했고 정진석은 빠졌다. 그것만큼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우크라이나 갔다 와서 윤석열은 이준석을 만날 일정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권력투쟁을 하고 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의 열린우리당 같은 그런, 보면은 신당 창당의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 성격이 어떨까? 이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원래 자기 출신인 민주당을 버리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달랐다 하는 것이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다르다. 그 국민의힘을 보면 어떤가? 국민의힘은 지금 보수라는 그 토양, 거기에 반대편 좌파의 나무, 좌파의 그 가지가 그 열매를 맺은 거 아닙니까? 현재 적과의 동거다. 이건 누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친윤이 국민의힘을 빼앗고 당을 장악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쓸모없는 자기네와 다른 그 사람들은 쳐내고, 그리고는 창당을 한다. 창당을 하면 국민의힘은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그 당에서 연결이 돼서 여러 가지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지키지 않는 한, 아니면 갈라서지 않는 한, 그렇게 되겠죠. 보통은 당권을 장악한다 하는 싸움은 그 당을 유지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선거가 있다든지 전당대회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때에 시도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선거 막 끝나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그리고 주도권을 지금 쥐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준석인데 그가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정신없죠. 복잡하죠. 어떻든 지금처럼 여당이 됐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원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하는 이런 때에 그 당을 밖에서 쳐서 뺏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당의 힘만 분산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주도 세력이 오히려 이러한 것을 당을 장악하려고 덤벼들었던 세력이 오히려 와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 대통령이 이거를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당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하는 당대표가 그 대통령에게 협력하고 있다면 밖에 보이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 진실은 밖에 나오는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안에서 아주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동질성이 지금처럼 없을 때는 이렇게 당 주도권을 뺏고 갈라서면 바로 창당으로 이어지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동질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아주 흡사하다. 그리고 지금의 이런 국민의힘의 권력투쟁은 창당으로 이어질 확률이 아주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바로 친윤 민들레가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계란이 있는데 속에 계란 노른자가 있고, 이 노른자를 친윤 민들레가 차지를 한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음에 창당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노른자가 창당을 하고 나머지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하면 이거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폐기당하고 있을 것인가? 또 다른 길은 노른자를 뺏긴 나머지가 창당을 할 수 있겠죠. 앞에 땅을 그러니까 승계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창당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준석 대표를 대표 자리에서 밀어내는 과정이 아마 필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순수 국민의힘 쪽에서 창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을 중심으로 한 소위 청년 40대 이쪽에서는 자기들이 그거 할 능력이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처음에 나경원, 이인재, 권성동 해가지고 왠지 윤석열 대통령과 멀어지는 대립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했던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도 리마연 지난 방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돼서 노른자위가 창당을 하고 나머지가 창당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누가 빨리 제대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도 달라지고 규모도 달라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민들레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심상치 않다. 다들 그럽니다. 왜 민들레냐? 민들레 영토냐? 그리고 민들레는 좌파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들레라는 것이 민심을 들어서 어떤 이 말을 이제
약자라고 합니다. 어쨌든 밖에 나오는 것은 민들레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인수위에 참가했던 의원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민심에 귀닫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귀닫고 있다고 이제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윤 민들레가 민심을 듣겠다. 뭐를 듣겠다는 것인가? 원래 민심 잘 듣던 사람들 아닌가? 윤석열보다는 훨씬 국민들에게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신당 간보기 하는 거냐? 우선 그 명칭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민들레는 좌파의 씨앗이시고 좌파의 정신입니다. 물론 좌파를 상징하는 게 뭐 담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들레가 있죠. 이 민들레는 조금 더 빨간색이 진합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거야 뭐 나라 구조가 될 것이고, 민들레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세상을,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직접 관리하면서 바꾸는 민들레 홀씨는 세상을 덮죠. 바로 그런 의미가 될 것이다. 민족해방, 민중혁명을 넘어서 민족해방까지 가면 민들레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너무 좌파스럽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는 쓰지 않았던, 왜냐하면 담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정치나 권력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민들레는 민초를 뜻합니다. 그야말로 민중항쟁, 민중혁명, 그리고 민족해방. 민족해방은 당연하죠. 민족해방의 뜻이 뭔지 또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그리고 미국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방시킨다 하는 것이 민족해방입니다. 민족해방은 통일하고 이어지고 적화통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민족해방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6.25를 해방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미국의 종속, 자본주의에 잠식된 거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하는 이야기는 아이들 장난이고, 실제로는 그러한 이론이 수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좌파스러운, 그 문재인도 안 쓴 민들레를 친윤 민들레가 쓰고 있다. 여태까지 국민통합이라고 말을 했는데 국민통합과 민들레가 합쳐지면 이거는 민족해방 적화통일이다. 이 대한민국에서 결코 나올 수 없는 이야기가 어째서 이 시점에 나오는 것인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윤석열 씨는 정치에 입문하고 또 후보자가 되겠다 하고 자원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기념일, 그 날짜를 매번 자기가 그날로 잡아서 행사를 했습니다. 5.16을 아주 사랑했죠. 그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민들레가 정식 출범하는 날이 6월 15일입니다. 6.15인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중심은 다 DJ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어디 갔습니까? 김대중 기념관 갔죠. 광주 갔다 오고 나서 김대중 기념관 가서 뭐 회를 먹었다, 술을 먹었다, 그때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의 그 사상은, 이념은 일단은 노무현보다는 김대중이다.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마연의 지난 방송들을 쭉 이렇게 다시 살펴보면서 왜 6.15인가? 왜 민들레인가? 그리고 그 국민통합 또 1980년 5월 18일 광주 거기서 추진했던 민족해방, 그것이 왜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가?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체제를 다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들이 왜 그것을 하려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 깔끔하게 답이 나올 겁니다. 결국 6.15 그리고 그때 친윤 민들레, 김한길이 이름이 나오는 창당, 이런 것들은 흔히 뭐 내각제를 이야기하고, 윤석열 씨가 5.16 하면서 자기가 혁명을 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대통령 부부는 걸핏하면 미국 케네디 대통령 부부를 코스프레 합니다. 내가 케네디다, 내가 제키다, 이런 식인 것이죠. 그 다음에 말은 안 해도 내가 박정희다. 아마 본인들 생각에는 뭔가 이런 엄청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헌 세력들이 내각제를 주장했고, 이거는 이제 아까 정당 내에서 권력 투쟁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정진석 의원 정도 된다면 나라는 유지하면서 어떻게 좀 강하게 만들어보자, 이럴 때 내각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벗어난 것이죠. 민들레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을 없애려면, 그래서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하고 휴전선 허물고, 그리고 민족해방 통일 뭐 하면 어떠냐, 뭐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친윤 장제원이 주축이 됐다고 말은 하는데, 윤석열 인수위, 지금 윤석열 인수위는 막강합니다. 해체를 했는데 옛날 청와대 홈페이지 제20대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가면 인수위가 꽉 잡고 있습니다. 물론 안에 있는 내용은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것은 있고 인수위 시절만 있는 윤석열이다, 이걸 알 수 있죠. 현재 활동하는 것은 그냥 한 줄 있습니다. 윤석열이 오늘 누구누구를 만났다. 끝입니다. 뭐를 했는지 국민에게 안 보여주고 아예 없으니까 일 안 하는 대통령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인수위에 있던 의원들이 모여서 친윤 민들레를 만들겠다. 이거는 혁명, 내각제, 그리고 개헌, 그다음에 연방제 통일. 연방제 통일은 일단은
일국 이제 같은 것이 됩니다. 우리를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 민들레입니다. 북한하고 똑같이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국민 통합도 통일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통일이 아닌, 그 헌법이 있어서는 통일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그런 통일이고, 그리고 민중혁명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뭐를 했다 하면 번번이 국민을 자기들의 그 박스에 가두죠. 요렇게 해라. 가로 세로 몇 센티미터 안에 들어와라. 이게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윤석열 신당의 씨앗이 세상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게 6월 15일 6.15 기념일에 한다고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 의사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이 먹힐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